예, 안녕하십니까. 현진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제목은 시장경제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시장경제 하면 뭔가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그런 학문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입니다. 경제교과서에서도 사실 이 개인이란 문제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얼마나 이 개인과 자유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 이 용어 자체도 조선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개인에 대한 사상이 그렇게 깊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영어로 하면 individual입니다. divide 여러분 다 아시죠? divide 할 수 없는 마지막 단위 그것이 개인인 것입니다. 개인은 그 어떤 집단이나 종교 이념보다 개인의 존엄성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이념이나 종교나 집단이 개인을 희생을 요구할 때 절대 그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의 존엄성을 축적해 놓은 사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이 개인주의란 말이 그렇게 좋은 용어로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하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나라에서 개인주의의 그 깊은 사상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주의하고 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용어로서 자유주의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 나가는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전이 자유, 이것은 어떤 집단 종교 이념보다도 우선해 나가는 것이 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본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를 얘기할 때 사실 자유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 이야기하면은 탈북자가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 이야기할 때 그 자유라는 것은 물리적인 자유입니다. 신체적인 자유입니다. 그 외에도 정치적 자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자유란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정치적 자유라는 것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누구든지 개인으로서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경제 자유가 없으면은 쉽게 해가지고 일할 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 자유라는 것도 결국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편인데 그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유,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중에서 가장 어떤 볼 수 있는 자유는 경제적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경제적인 힘 있는 자 혹은 재벌들을 위한 어떤 논리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일단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런 어떤 이 투쟁, 이 과정으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제의 자유를 훼손하는 그런 정책이 정부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정책으로 보면은 최저임금제,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하는 그런 것인데요. 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명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최저임금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고 또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명분이 있지만은 이런 이 제도를 이 강제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반드시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어떤 그 자유가 이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종의 신념 내지 명제 중에서 경제 자유만 주어지면은 인간은 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열심히 뭔가 일할 그런 유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경제 자유만 주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 번영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 몇백 년간의 경제 데이터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이 명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한테 수긍이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경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제 자유가 없으면 경제 번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 자유도 사실 좀 추상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경제 자유냐?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 자유를 표현한 것이 결국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자기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재산권 혹은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를 보장한다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소유권 혹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그런 거로 기글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왕왕 정부는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경제 자유를 많이 침해합니다. 그 경제 침해하는 것이 결국 개인의 어떤 특정 기업의 소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많이 나왔던 대기업에 대한 규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규제하면 굉장히 형평,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크든 작든 출신이 어디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개인이다 하더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소유권 침해라는 것은 경제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이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왕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자유가 너무 방임되면은 사회가 어지러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자유라는 동기는 뒷면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말이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 이야기할 때는 이 책임이란 말을 그 뒤에 갈로 안을 넣고 동시에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한때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굉장히 뭐 길을 쫑긋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면은 정부는 반드시 내 자유를 뺏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짜 그 정부가 당신의 자유를 뺏어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 정부가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당신의 자유를 뺏어가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점을 생각하면서 마치 나의 자유는 유지한 채 책임만 정부가 지는 그런 것을 혼동하고 있는데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면 반드시 내 자유를 뺏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인 자유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접근을 할 때 우리 사회에 있는 일종의 좀 미신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도 사상, 뭐 중도에 대한 어떤 그 과도한 믿음이 있는데요. 사실 중도는 사상이 아닙니다. 중도는 불교에서 유도된 그런 개념입니다. 많은 경우 중도라는 것을 중간으로 생각하는데 중간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이 도를 깨우치고 제일 처음에 설파한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 중도라는 것은 중간으로 가란 말이 아니고 진리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진리의 길로 가라 하는 그것이 이제 중도 사상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이 마치 사상인 것처럼 그리고 좌우 아닌 중간으로 가는 것이 옳은 사상인 것 같은 그렇게 오도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범람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새는 양날개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새는 양날개로 납니다. 그때 양날개라 하면 한쪽은 좌파, 한쪽은 우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새의 날개는 물리적인 어떤 그 신체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사상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가
사상을 가진다면 머리로 살게 되는 것이고, 양날개라는 것은 하나는 제도고 법이고 또 하나는 공권력입니다. 새가 좌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측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든 그 방향은 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법제도와 공권력이 작동하겠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념적으로 좌파도 있어야 되고 우파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된 사회는 항상 많은 대립과 투쟁에 의해서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유, 개인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 자유에 대한 이 사상 자체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주의, 개인 사상도 다르게 표현해서 이기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이렇게 하면은 사실 개인주의하고 뭐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혼동하다 보니까 개인주의는 나쁜 사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개인을 강조하는 이런 사상 혹은 개인은 굉장히 조금 이래 모렴치한 그런 이 인간으로 치부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 개인의 사상을 굉장히 오도하는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가 마치 어떻게 보면 뭐 재벌 특정 그 경제적 강자를 옹호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를 하는 자유주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고전적인 자유주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출발은 아담 스미스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오는 많은 용어, 신자유주의, 이런 용어들은 전부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 골격을 나름대로 허투루 넣는 그런 용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은 또 같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상당히 이 공통 부분을 갖고 있지만은 100% 일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오랜 간섭으로 축적되어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훼손하지 말자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가장 존엄한 이 개인의 그 일종의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 하는 것이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의견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안락사 문제입니다. 안락사라는 것이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암 말기인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6개월 더 자기 목숨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손해 보는 사람이 없는 범죄, 영어로 victimless crime이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영국의 유명한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의 이 말이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공동 분모를 짚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의식을 가진 개인으로 존재한다. 이 개인이 나고 살고 죽어가는 과정이 거대한 생명의 길을 이루어 꾸역꾸역 흐른다. 삶을 향한 삶에 의한 개인의 몸부림,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유, 개인에 대한 공부 없이 시장경제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아직 이 용어 자체가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용어가 제대로 이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자유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freedom입니다. 또 liberty입니다.
이 둘 다 우리는 자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이 개념 자체를 그리 세분화하지 않았습니다. 리버티는 천부적 자유입니다. 반면에 프리덤이라는 것은 천부적 자유입니다. 반면에 리버티라는 것은 항상 자유를 침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정부입니다. 과거 중세시대에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덤과 리버티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고 이게 따라서 많은 사상적인 그런 흐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에서의 자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깊은 논의가 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앞서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개념, 사상적인 기반을 공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